나이가 높아질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되게 그거 제가 알아요. 되게 훌륭한 네. 질문이신데 말씀해 주세요. 만 18세를 기준으로 하면 생일 기준으로 하면은 누구는 소년범이고 누구는 아니고 누구는 되게 애매한.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태어난 게 명확하니까 법은 만 18세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김종훈입니다. 네, 정원입니다. 오늘이 소년 심판 네, 세 번째 거. 삼부작의 네. 마지막 날이죠. 그쵸. 바로 그냥 이야기 하시죠. 첫 번째, 두 번째 보셨을 테니까 네.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위 소년 보호 사건은 종결합니다. 피해자 오규성 씨가 사망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오규성 씨가 사망했으므로 위 사건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검찰로 역송할 예정입니다. 나는 소년 사건은 속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소년 보호 사건으로 함이 적합하다고 판단.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한다. 정말 소년들을 위한 게 맞긴 할까? 와, 되게 이거 빠져들게 하네, 사람. 이렇게 뭔가. 예, 근데 요거 제가 보다 보니까 네. 그 자리 이야기 잠깐 했었잖아요. 첫 번째 형사사건 자리는 여전히 안 맞네요. 저희들이 여러 번 이야기해서 아시겠지만은 형사사건 피고인은 변호사 이쪽에 있고 판사 기준으로 검사는 이쪽에 있는데 지금 보니까 가운데 있어요. 지금 요거는 이제 조금 안 맞고 근데 소년 보호 사건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요거는 이제 아마 편의상 뭐 그렇게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소년보호 송치에서 이거를 다시 일반 형사로 이렇게 역송한다는 표현도 네. 처음 들어요. 저도 네. 예, 흔치는 않을 것 같긴 한데 흔치 않겠죠. 예, 이 앞에도 나왔지만은 형사 사건을 이 소년 담당하는 소년부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각색일 가능성이 높아 그쵸, 보여요. 그건 예, 각색이죠. 이거는 다른 법원에서 할 거예요. 재판부가. 이건 법원이 우리가 봤을 때는 같은 법원이라고 하더라도 법원 안에 재판부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재판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소년하는 데서 형사 사건을 같이 하진 않는다. 맞아요. 그리고 그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소년보호 사건은 속도전입니다. 네. 빨리 끝내야 된다고. 그거는 뭐 대다수의 판사님들이 좀 반대하실 것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그죠? 이거를 설령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네. 이렇게 말로 속도전이라고 표현하시진 않을 거고, 제가 뭐 경험했던 대다수의 모든 판사님들은 다 굉장히 그래도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신다는 느낌을 항상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사님들이 판결을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랑 김종문 선생님이 재판을 해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 자체는 다 판단을 하세요. 이게 가끔씩 보면 저희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이야기도 안 했는데 판사님이 먼저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뭔가 깜짝깜짝 놀라죠. 되게 식은땀 나는 거죠.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판사님 봤을 땐 그게 중요한 거죠. 판사님들이 재판을 대충 한다 하는 경우는 진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부장 판사님이 전과자 만드는 게 일입니까? 라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은 맞죠. 네. 그러니까 굳이 어린 나이에 사실 사리분별력이 굉장히 없을 때니까 그때 했던 실수가 평생의 꼬리표가 되는 것 자체는 당연히 뭐 바람직하진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맞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도 다 덮고 넘어가 버린다? 그건 또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소년법상 1호, 2호, 10호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전과가 참고로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 전과라고 하면 이제 벌금, 징역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사 사건에서 판결이 나는 거고, 소년 사건은 일단 뭘 받건 간에 전과는 아니에요. 나중에 뭐 우리가 기록을 뗀다고 하더라도 이게 소년원 같다 이런 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 부장 판사님이 이건 형사사건으로 하면 전과가 남게 되니까 우리가 전과자 만드는 게 일은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이걸 소년사건으로 끝내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사기관은 알고 있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나중에 뭔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돼서 수사기관에 왔다 그러면은 수사기관에는 보호처분을 받았다라는 내역 자체가는 남아있기 때문에 뭐 근데 이제 전과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수사기관만 알고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무슨 사건이길래 보호 사건 재판사한테 넘겨요? 그 보호 사건 제가 합니다. 저한테 제대로 해주십시오. 마무리도 제가 짓고 싶습니다. 싫은데 원래 일을 이딴 식으로 했냐?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처음부터 어긋난 거야. 5년 전 처음 법정에 섰을 때 그때 제대로 된 처분만 했었다면 어떻게 처벌할지 내가 다 궁금하네. 꼭 지켜보세요. 제가 어떻게 처분하는지. 그렇게 무서운 형들 때문에 고분고분 지금까지 말 잘 듣다가 어떻게 갑자기 이번에만 거절할 수가 있었지? 정말 사건 현장에 출입 안 했어? 시장 조사 당시 영업 중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이 사건의 공범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으므로 지금 이 시간부로 황인주는 소년분류 심사원으로 보냅니다. 재판을 마칩니다. 죽은 아들 대신에 심판이라도 할 생각이었어요. 첫 단추부터 잘못 키워졌으니까. 내가 한 재판이 뭐 잘못되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들리네요. 부장님은 알려줬어야 했어요.
아무도 혼내지 않고 깨닫게 해주지 않으니까 법원이라도 그 아이들을 붙잡고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왜 재판을 속도로 처분합니까? 그 속도에 맞추지 못해서 놓쳐버린 아이들, 그 피해자들 대체 누가 책임지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잘난 분이 법관 제척 사유를 어기나? 내가 담당할 겁니다. 그 사건. 사적 감정으로 이 사건 자꾸 흔들려고 한다면 나도 이제 더 이상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법관으로서 중립성을 지키고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겠습니다. 싫어하고 미워할지언정 소년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처분은 냉정함을 유지할 겁니다. 어떠한 색안도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 전과는 다르게 저는 소년의 범을 폄하합니다. 장난 아니다. 아, 너무 잘 만들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판사님이 굉장히 증거를 수집해요. 그래서 칼에 찔릴 정도로까지. 드라마는 어쨌거나 드라마로 봐야 되는 장면들이 꽤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게 실제 사건인 거 아시죠? 몰라요. 예전에 그러니까 진짜로 장난으로 던진 거예요. 그 네. 초등학생. 근데 거기에 그 사건에서는 제 기억에는 지나가던 어른이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당시에 촉법소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촉법소년을 없애자마자 뭐 이런 기억났어요. 얘기하니까. 네, 그 얘기가 이슈가 나왔지. 사회적 이슈가 됐었거든요. 예, 여기서는 어쨌건 결론적으로 똑같이 시포 처분, 아까 저희가 첫 번째에서 다뤘던 대로 시포 처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는데 왜냐면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근데 김혜수 판사님은 당시에 훈계를 제대로 했었어야 했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하는 거죠. 법원 관련해서 이제 소송법을 배울 때 거의 맨 처음 배우는 게 딱 하나가 나오잖아요. 제척 사유가 나오는데 네, 흔히 제척 기피 회피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판사가 담당 사건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써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제 가족이 피고인의 피해자였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판에 대한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은 이거는 판사가 이 사건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만약 이거를 제척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했어요. 판결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재심 사유가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네. 어려울 수 있어요. 재심이라는 거는 이미 판결이 확정이 돼서 더 이상 결과가 바뀔 수 없는 걸 확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나중에 뭔가 이 판결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생겼을 때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재심이거든요. 네. 이제 그 재심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똑같더라도 일단은 법원의 법관 자체가 잘못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판 효력이 없다 사실상 뭐 이렇게 그런 이해하시면 보실 수 돼요. 있는 건데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고 이건 드라마니까 말이 되는 거지 만약 김혜수 씨가 실제로 이 사건이 있다고 하면 본인이 알아서 법원 내부적으로 이제 제척에 해당돼서 나는 빠지겠다라고 할 겁니다 실제로는요. 그걸 이제 회피라고 표현하고 이게 기피 회피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회피는 법관이 내가 그냥 이거 나 제척 사유 있으니까 나 빠질게요. 공정한 재판 못할 것 같아 하고 빠지는 게 회피고 기피는 이제 그 사건의 당사자가 저 법관한테 재판을 받을 수 없으니 바꿔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이제 기피라고 기피 이해하시면 신청 이건데 제척 기피 회피. 네. 참고로 여기서도 김혜수 판사님이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보조인이 기피 신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정은 판사로 바뀌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요게 나오고 실제 재판 과정에서 이런 일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저희 오늘 마침 재판 얘기인데 이거 약간 각색해서 제가 들려드리면 실제로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재판을 딱 갔는데 소송 대리인이 로펌 A예요. 네. 로펌 A인데 판사님이 로펌 A 출신이시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희 로펌 창천 그러면은 너 이거 괜찮냐? 지금 지금 너희 상대방이랑 판사님이 어떻게 보면 약간 겹치는 건데 그러니까 로펌에서도 이제 판사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3년인가 뭐 안 지났는데 괜찮냐 저희 의견을 물었죠. 저희가 만약에 싫다 그러면 그야말로 기피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저희가 괜찮다고 하면은 그냥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그냥 진행을 할 수도 있는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사건을 맡기시는 의뢰인분들 입장에서는 좀 찝찝하긴 할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판사님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직업 윤리도 있거니와 조금 속된 표현을 하면 몸을 사릴 수밖에 없어요. 더 오해를 안 받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게 크게 이 사건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오해를 당하셨으니까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더 꼼꼼하게 보실 거라서 물론 의뢰인이 나는 뭐 싫다 그러면 저희야 당연히 그게 따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저희 의견을 물어본다고 하면 그건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또 설명을 드리죠. 아까 만 18세 이하 소년법에 적용 대상.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네. 기준이 체포된 날짜인가요? 아니면 만 18세 하루 전에 잡혔다가 법원에서 계속
네. 판결 받는 중에 나이가 높아질 수도 있고. 네. 맞죠. 되게 그거 제가 알아요. 되게 훌륭한 네. 질문이신데 말씀해 네, 주세요. 이거는 재판 날짜 기준이에요. 저도 이거 실제 했던 케이스인데 아까 말했지만 전과가 남아요. 그러니까 성인은 그게 제일 커요, 사실. 소년범과의 차이가 그건데 친구들 여러 명이서 가벼운 사건은 진짜 뭐 잘못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딱 그 케이스인 거예요. 만 18세를 기준으로 하면 생일 기준으로 하면은 누구는 소년범이고 누구는 아니고 누구는 되게 애매한.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태어난 게 명확하니까 법은 만 18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소년범 아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받게 된 거고 이제 전과가 생긴 거죠. 그리고 만 18세에 해당 안 된 누군가는 소년범에 돼서 보호처분 그걸 받고 전과가 없는 거고 이렇게 갈라진 사건이 있었고 근데 그 중에 그 한 분이 그 생일이 비슷한 거예요. 소년범 날짜한테. 그래가지고 저희 변호사들이 법원 쪽에 재판 날짜를 최대한 빨리 잡아달라고. 근데 사실 그 재판부에서 그건 알 거예요. 왜냐면은 날짜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며칠 안 남았네라는 건 당연히 먼저 파악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빨리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소년법상 처분으로 끝냈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날짜 기준이라고 맞아요.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던 게 보통은 형법이라고 하면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행위를 했을 때 시점이 이제 기준으로 하는 게 대원칙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년법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시법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네요. 지금 보니까. 검찰 이런 데서 수사하다가 소년범이라고 하면은 가급적이면 빨리 보내줘요. 그 소년부로. 좀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거나 정신 연령 거의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근데 누구는 형사사건이 되고 누구는 소년범이 되고 이게 더 나가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소년법상으로는 보호처분이 아니라 소년 형사사건일 경우에 이제 소년이면은 일종의 부정기형이라 그래서 형을 좀 낮게 할 수도 있어요. 판결할 때가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만 17세일 때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소년법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약하게 받았죠. 네, 받았어요. 네, 1심 때. 근데 검사님이 항소를 했어요. 그럼 항소심 법원이 이제 또 판단할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다가 제가 나이가 18세가 지나버렸어요. 그러면은 소년법 적용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실제로 뭐 이런 경우가 뭐 많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이런 좀 케이스가 있다. 처벌을 받을 행동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기술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고 변호사가 이제 이런 일들을 좀 딜을 한다라는 네. 걸 아시면 되고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변호사하고 상담하게 되면 놓치기 쉬운 것들 네, 이런 게 좀 도움이 되게 중요하긴 될 하죠. 수 그죠? 있어요. 실제로. 네. 여기까지 하고 네. 네. 너무 재밌었고 네. 이거 전화를 전부 다시 봐야 될 것 같은. 네, 이거는 꼭 한번 생각이 보시면 드네요, 좋을 진짜. 것 같고 사실 저는 먼저 봤기 이미 봤기 때문에 때문에. 이게 네. 뭔가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저도 만약 아예 안 봤다고 하면 보면서 다 까먹었을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일단 너무 네. 묵직하게 오니까 여기 막 제가 침잠해 버려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앞으로도 재밌는 영화 드라마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리뷰할 테니까 네. 편하게 댓글로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소년시판 리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